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인공으로 나온 트루 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해리는 특수 비밀 요원으로 대테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해리가 특수요원이란 사실은 그의 아내와 딸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아내와 딸이 납치되었었고, 해리는 용감한 모습으로 미국과 자기 가족을 지켜낸다는 게 이 영화의 큰 줄거리입니다. 왜 뜬금없이 영화 얘기를 하냐고요? 이란이 대선에서 개방 정책을 기조로 하는 중도 개혁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선출한 다음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면서 맹공을 펼쳤다고 합니다. 예전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이른바 악의 축 발언으로 이라크, 북한과 함께 최악의 상황이 됐었죠. 하지만 이슬람 지역의 수많은 분쟁 뒤에는 이른바 시아파, 수니파라고 불리는 종파 갈등, 원유 생산과 수출에 관련된 이권 등이 도사리고 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이 지역을 침탈해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국경을 그어버린 서방 세계가 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이슬람, 아랍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테러입니다. 국제사회 질서는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역사 교과서는 아니겠죠?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도 균형 잡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의 다른 시각. 국내 최고의 신개념 모바일 신문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이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목소리만 아름다운 여자, 대전 지역 최고의 미모와 지성을 추구하는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요병? 네. 아, 네. 그 지난 주말에 이 대전 충청 지역 기자들이 기자협회 체육대회를 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출전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 팔씨름 출전. 팔씨름? 네, 그런데. 네. 했는데, 제가 이제 5초 만에, 네, 그 양보를 해가지고 나왔죠. 제가 봤을 때는 1등 할 것 같은데 왜 양보를 하셨어요?
제 요새 손목에 좀 이렇게 무리가 갔는지 제 손목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무리하게 나간 거여서 그래서 그냥 제 후배들한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그 체육대회 때 올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려고 양보를 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또 후배들 되게 좋아한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팔씨름 5초 만에 양보한 우리 강 기자님,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먼저 첫 소식은 이제 이게 어디한테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충북과 세종의 좀 그 격한 대립 원인이 됐던 그 KTX 호남선 세종역 신설 사업에 대한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KTX 세종역 신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요. 그 충남북은 환영의 뜻을 비친 반면 세종시는 좀 난감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9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 철도 건설법상 새 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편익 비용 분석인 B씨가 1이 돼야 되는데요. 1 이상이 돼야 하는데요. 세종역 신설 사업은 세종역 신설 시 오송 공주역의 수요 감소와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의회와 충북도의회는 일제히 환영의 논평을 냈는데요. 세종시는 이번 용역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공주역과 그다음에 충북에 있는 오송역이 이미 있는데 그 가운데인 세종역을 신설하려다가 그게 무산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네네. 그 공주역도 사실은 거의 이용객이 많이 없다고 이렇게 보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공주역은 이용객이 이게 신설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현재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KTX가 원래 처음에 이게 계획이 됐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을 1시간 반 안에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광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대전 30분, 대전 대구 30분, 대구 부산 30분 해가지고 1시간 반을 뭐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단 공사 부작용, 그러니까 그 부실 공사, 터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역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정찰하다 보니까 이게 최고 속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지금의 그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KTX역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 있으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고속열차이고 우리나라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마다 여기 다 있으면 이게 무슨 KTX 지하철도 아니고 좀 뭔가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점 역들을 두고 그 다음에 셔틀 같은 걸 운행한다든지 공항도 보면은 되게 면적 넓은데 이게 셔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그 KTX 세종역의 사실상 무산 소식에 그 상처 입은 세종시에 또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그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이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상춘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석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분원 설치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그 명기를 하는 행정수도 개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공약으로 나왔던 행정수도 관련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따라서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이게 무산됐다가 행복도시로 다시 이름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꾸고 세종시로 와서 오늘에까지 이어졌는데 결국은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점점 이제 다시 속도를 내가고 있는 거네요. 완성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집값 좀 오를까요?
대전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그 세종시만 좋은 건가요? 건가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가 분산이 되고 서울은 경제 문화 중심, 뭐 세종시는 행정 중심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 거는 균형 발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정치권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러니까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대전시 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게 교육부 방침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려서 한동안 좀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이들 교사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을지 혹은 또 전향적인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전지역 교사 333명은 집단 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학교장 주의,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설립한 상설단체인 4월 16일에 약속국민연대는 대전시 교육청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최근 회신에서 적법한 절차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 정부에서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또 입장 변화가 있다면 대전시 교육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냈던 선생님들 333명과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한 6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경고나 주의 조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제 무효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 선생님들한테 징계를 내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뭐 세월호도 재조사를 한다고 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기 수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생겨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교육청이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는 좀 물음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얘기는 계속 선생님들을 징계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도 결국은 선출직 교육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부 지침이다라고 해서 한 발 빼고 어떤 경우는 우리 교육의 방침이다 해서 또 반기를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지역민들의 어떤 지지를 좀 덜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국정화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좀 이제 입지가 불리하니까 정부의 지침이다라고 따르고 있지만 뭐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경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내세워가지고 뭐 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지 너무 교육청도 본인들의 정치적 해석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하고 별로 각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줘 보시죠.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디에고 마라도나 등 유명 스타를 배출한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가 지난 20일 개막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U20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인 독일과 베네수엘라의 예선 경기가 열렸는데요. 베네수엘라는 경기 후반에만 2골을 넣으면서 독일을 2대0으로 물리치며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한편 피파 U20 월드컵 대회는 20일날 개막해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데요.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천안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총 18경기가 열립니다. U20 그러니까 20세 이하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U20 월드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마라도나도 있지만은 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1983년 우리 대한민국 팀의 붉은 악마 팀이 4강에 처음 간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때 붉은 악마라는 명칭이 애칭이 붙었었던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피파에서 주관하는 국제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었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었죠. 우리 지역에서도 18경기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
할 일 없으시면 한번 경기장 가셔가지고 예, 관람 할 일 있으셔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잠시 후 2부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김성서 기자의 최강 하나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록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강인성님과 함께 대중가수의 삶과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살아간다 최강한화 최강한화의 승리 위해 매주 월요일 2부는 우리 지역 연고 프로야구팀이죠. 한 주간의 하나이글스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른 시각 김성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방송 녹음 들어보셨어요? 듣다가 오글거려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왜 오글거리던가요? 제 목소리가 좀 듣기가 좀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 녹음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 지금도 오글거리는데 그걸 좀 극복해야지만이 좀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방송 지난주에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되게 기자님이 네네. 착하게 생겼을 것 같대. 사람들이 얘기가요. 그리고 되게 순수하신 분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부디 가면을 벗길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 방송 때 우리가 내기 아닌 내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김성서 기자님은 넥산한테 우리가 1승 2패 그리고 삼성한테 2승 1패 해가지고 3승 3패를 예측하셨고 네네. 저는 넥센의 2승 1패 그리고 삼성의 2승 1패로 4승 2패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결과는 지난주에 1승 5패 너무 처참해가지고. 그러게 삼성한테 수입을 당할 거라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삼성이랑 할 때 적어도 두 경기쯤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첫날부터 패배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또 한 점 차로 계속 졌으니까 그거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장 안 좋은 결과 중에 하나로 지난주를 마감했던 것 같은데 우리 어제 밤에 둘이 이제 카톡 나눴을 때 오늘 할 얘기 참 많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지난주 경기들을 한번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5월 16일 화요일에 부터 이제 3연전으로 넥센과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화요일 경기는 어떻게 됐었죠? 화요일 날은 이제 첫 경기에서 비안누에바가 선발로 올라왔는데 6이닝 동안 2실점 했는데 타석이 이제 좀 터지지 못해가지고 1득점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안누에바는 5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긴 했는데 좀 패배를 하게 돼가지고 또
승수를 못 쌓은 게 좀 한이라면 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한화이글스를 거쳐간 투수들은 메이저리그 가면 성공한다. 멘탈이 강해져가지고. 류현진도 있고. 뭐 류현진 뿐이겠어요. 그 예전에 누구였었죠? 뉴욕 매치로 간 선수 있었죠. 이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그 한화에서 좀 힘들다가 메이저리그 갖고 잘 던지는 투수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아누에바 선수는 방어율이 2점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승수가 하나밖에 없던가요? 네, 1승만 지금 거둔 상태고 네, 비에누에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패를 겪고 이제 1승 4패를 거두고 있는데 이게 좀 4승 1패여도 부족한 성적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는 좋은데 이게 할 때마다 타석이 터지지 못해가지고 승수를 못 사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좀 비아누에바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마음 한켠으로는 뭐 우리 팀의 승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경기는 이렇게 패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기 그 수요일 경기에서는 이겼습니다. 배영수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었네요. 네, 배영수 선수가 7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4승을 거두고 이제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1경기 연속 출루를 하는 이제 기록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이제 하주석 선수라고 생각을 하주석. 네네. 하주석 선수는 이제 결승타를 포함해서 3안타를 올렸고 이제 공수에서 매형 활약해가지고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수비가 좀 안 되는 선수다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수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주석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실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수비도 잘 하고 이제 호수비도 보여주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았고요. 그래가지고 하주석이 맹활약하면서 이제 경기를 이길 수 있었죠. 하주석 선수는 정말 큰 보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고등학생 때에도 보통 고등학생들은 3학년 때 주전을 하는데 1학년 때부터 주전 선수로 뛰고 뭐 이영민 타격상이라고 네네. 뭐 굉장한 타자한테 주는 상인데 그것도 수상한 바가 있다고 하고 또 미국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한화 이글스로 입단을 했는데 군대도 갔다 왔어요. 나이도 아직 그쵸. 어리고 23살인가 그러니까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선수이고 이면은 틀림없고 하주석 선수가 우리 한화 이글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FA 자격이 주어지면은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1승 1패였습니다. 넥센이 잘하는 팀이었으니까. 그런데 목요일 경기죠. 목요일 경기에서는 아깝게 경기에서 졌습니다. 네, 그 목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정은함 선수가 9회 말에 이제 마룬로 맞은 게 이제 뼈 아픈 패배를 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2점 차이에서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는 맞겠지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내기 생각해가지고 내가 또 섣부른 오판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말루포를 맞았더라고요. 그러기도 했고 이제 정은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경기 2경기에서 나왔고 그때 쌓여있던 피로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경기에서 터지면서 이제 1이닝도 채 마무리 못한 채로 말루포를 맞은 것. 그래요. 화요일 경기에서도 등판을 했었고 그때 무실점이었고 수요일 경기에서 또 등판을 해서 무실점. 잘 나갔는데 3연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로도가 누적돼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었나 싶고 또 이날은 하나이글스가 말로 홈런을 2방이나 맞았어요. 네, 이날 이제 선발로 올라왔던 이태양 선수가 1회 초에 이제 말로 홈런을 맞아가지고 순식간에 4점을 내주고 그다음에 막 한화는 막 중간 따라잡고 했는데 6점을 따라잡았는데 마지막에 또 말로는 맞아버리니까 이제 6대8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태양이 1회 말에 맞은 거죠. 우리가 원정이었으니까. 네. 이태양 선수가 말로 홈런 그거 하나 맞고는 잘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루포 2방으로 해. 시작과 끝이 말로 홈런이다 보니까 결국은 8대6으로 역전패를 한 그런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 경기부터 한화이글스의 지난주 불운이 어떻게 그 전주곡 시작 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여파가 금요일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에는 삼성의 2대6, 그러니까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삼성이랑 경기를 했는데 삼성이 2대6으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던졌는데 이번 4실점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2회에 이제 양팀이 서로 득점을 했는데 2회 초에 이제 2점을 내주고 또 7회에 추가점을 내주면서 오간도가 이제 총 4실점을 하면서 이제 강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간도 선수가 그 연봉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안고 왔는데 던지는 것도
그렇게 잘 못 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어떤 뭐랄까 비아노에바 선수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불운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때 이제 삼성에서 그 한화의 엑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 경기만큼은 강한울 선수가 이렇게 실책을 많이 해서 우리가 잘 따라 붙었는데 와 정말 운명적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7회 말 그렇죠. 7회 말 투아웃 말루에서 송광민 선수가 정말 땅을 쳤다면서요. 네, 그 19일 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7회 말에 좀 아쉬운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제 양성우 선수가 몸에 맞는 걸로 이제 걸어 나갔는데 후속 타자인 장민석 선수가 이루수 실책을 엮어가지고 이제 무사 1, 2루에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강한울 천사가 네, 감사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정근우가 이제 번트를 잘 대가지고 이제 1사 2, 3루에 찬스가 왔고 정근우의 희생 번트로 1사 네. 2, 3루. 네. 그다음에 하주석 선수는 이제 삼진을 당했는데 그 후에 이제 김태균 선수가 이제 볼넷을 얻어 나가면서 이제 2, 3안루에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타석에 들었던 이제 송광민 선수가 친 공이 투수를 맞고 유격수 플라이 아웃이 되면서 찬스가 무산되는 바람에 경기에서 이제 아쉽게 패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타구는 정말 그 투수 글러브를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중전 안타여서 최소 2점은 확보하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글러브에 맞고 유격수 플라이 아웃이 되는지 와 이 장면 보면서 한숨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뭐 안 될 팀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안 될 팀의 징조가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막이 하나 울렸던 게 양성우 선수가 이제 몸에 맞는 볼로 나갔는데 삼성전에서 이번 시리즈에서 하나 선수들이 몸에 맞는 볼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 출발점이 곧 토요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경기는 또 역시 우리가 졌는데 어떠했습니까? 7회 초에 불펜이 붕괴하면서 이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만원 관중이었었거든요. 아, 꽉 찼었나요? 네, 만원 관중이 왔는데 그때 이제 4회 말에 선취점을 뽑긴 했는데 이제 윤규진 선수가 또 이제 5회 초에 점수를 내주면서 한 점 차이로 이제 리드를 겨우겨우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또 6회 말에 이제 정근우 선수랑 이제 뭐 하숙 선수가 이제 좀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하고 이제 송강민 선수가 이제 트럼프를 쐈거든요. 그래가지고 6대 3으로 이제 앞서가는 상황에서 7회 초에 이제 막 송창식 선수가 올라왔는데 7회 초에 이제 막 송창식 선수가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올라왔는데 막 박혜민에게 안타 내주고 이원석에게 막 2루타 내주고 막 또 이제 그 뒤에 심수창이 올라왔는데 막 조동찬에게도 이제 무사만루 찬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네. 김재영이 또 올라왔는데 러프에게 2타점 2루타를 또 맞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이거 끝난 상황에서 이제 무사 2, 3루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이승엽에게 또 이제 자유투 희생 플라이 내줘가지고 내준 다음에 또 이제 김영곤에게 적시타 맞고 김범수가 올라왔는데 이제 박혜민이 공을 쳤거든요. 근데 이 공을 김범수가 더듬은 거예요. 한 점 더 내줘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7회만 이제 무려 5점을 내주면서 하나가 이제 자멸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시면은 막 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웃은 이유가 막 들어왔는데 막 쳤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날 경기는 정말 화딱지가 막 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다가 보니 막 저도 막 소리가 막 나와 막 이길 줄 알았는데 안타수는 뭐 14대 14로 같았다고 하고요. 홈런도 양 팀이 두 방씩 쳤고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저는 그런 점을 좀 주목해 봤었습니다. 우선은 구자욱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그렇죠. 삼성의 구자욱 선수가 굉장히 타격감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 한화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감을 되찾지 않았나. 파타인 줄 알았어요. 우선. 네. 그리고 또 러프 선수가 사실 뭐 퇴출 위기까지 오고 2군까지 가고 안 좋았었는데 이날 또 4안타 경기를 해서 하나이글스가 어떤 그 삼성 팀의 보약을 주는 건 아니었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날 경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9회 말에 그래요. 원아웃 만루였었어요. 그쵸? 네, 밀어내기로 한 점만 로사리오가 또 몸빵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이제 양성훈 선수도 아웃당하고 이정환 선수도 아웃당하고 하면서 네. 말루 찬스가 그냥 끝나버렸죠. 네. 게 좀 아쉽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원아웃 말루였고 2점 차이였는데 몸에 맞는 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한 점 차이고 말루였고 원아웃이니까 양성우 선수가 쳤던 중견수 플라이 같은 경우는 좀 얕긴 했는데 평소에 하주석 선수의 발이라고 하면은 한번 해봄직했지만
하주석 선수는 이제 그게 무리하게 네, 그쵸. 네, 태업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리드폭을 넓게 갖고 있다가 결국은 못 들어왔던 것 같고 이종환 선수는 안타깝게 네네 헛스윙 크게 휘둘러갖고 삼진 아웃이 돼서 그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날도 몸에 맞는 볼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한화하고 분위기가 점점점 우리 분위기처럼 우리 둘의 분위기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경기도 역시 졌죠. 어제 경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경기에는 다른 것 다 치워놓고 일단 경기 네. 전부터 좀 이렇게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원래 이제 하나이글스 그 티켓을 판매해주는 티켓링크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해킹을 받았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 랜섬웨어 이런 거?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표가 이제 판매가 된 것들이 이제 아예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예매를 했는데 표가 발권이 안 돼서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가고 하니까 막 혼란이 빚어져가지고. 네. 먼저 이제 시즌권자들은 들어가게 해주고 이제 예매권자들은 먼저 들어보였는데 남은 분들은 외야랑 1-3루인가 거기를 다 이제 그냥 개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네, 안 받고 개방하고 그리고 이제 예매하시는 분들은 다 환불 조치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경기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벤치 클리어링. 네, 벤치 클리어링. 3회 말 하나 공격에서 김태균 선수가 이제 몸에 받는 공으로 나갔는데 윤성환 선수랑 이제 좀 이렇게 언쟁이 있었죠. 네, 하면서 이제 들러붙은 상황에서 다음 타석에서 로사리오 선수가 바로 이제 초구를 맞다 보니까 화가 난 나머지 이제 막 배트 던지고 나가고 그래서 막 양 팀이 들러붙고 막 그래 그게 어제 그 야구 뉴스에서는 제일 큰 화제였던 것 같은데 좀 돌이켜 보면은.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는 유니폼에 스쳤는데, 그러니까 윤성한 투수였죠 삼성은. 네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였고, 김태균 선수는 또 서로 이제 예민하게 왔다 갔다 말을 주고 받았던 것 같은데, 윤성한 선수가 1년 선배래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줄 알았거든요. 이게 김태균 선수 나이가 노안인지 아니면은 뭐 윤성한 선수가 이게 좀 동안인지 이게 모르겠는데 한 살 차이가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연년생 이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살보단 많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잘 정리가 됐는데 그때 정현석 선수가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김태균 선수를. 그런데 그 다음 타석에 로사리오 타석에서 공에 맞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현석 선수가 달려 나와가지고 윤성환 선수 이제 몸으로 확 이제 돌진하고 비아누에바 선수도 이렇게 같이 돌진을 하고. 삼성의 패트릭 선수도 막 달려들고 삼성 또 강봉규 코치였나요? 네, 코치가 발길질하고 스파이크로 차고 막. 네, 아주 난투극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중계를 했던 방송사의 그 해설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몸에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몸쪽으로 그리고 저게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제가 윤성환 선수를 방어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쪽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좀 너무 저기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은 몸쪽 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몸에 맞을 수도 있어요. 몸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몸에 맞춰도 된다는 이야기랑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맞췄다라는 거는 던진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해설자의 말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절대로 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또 이게 쌓이다가 이제 팡 터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원래 경기 선발 같은 경우에 좀 자제를 하는데 비아누에바 선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매너가 있고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선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뛰쳐 나가가지고 막 싸움하고 막 그럴 정도니까 또 이제 본인들 봤을 때는 이제 고의성이 다분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바로 김태균 선수가 나갈 때 좀 이게 언쟁이 있었고 그때는 뭐 이렇게 몸싸움 없었는데 언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초구를 맞은 거니까 그 약간 해부은 감정이 묵혔던 게 터져가지고 나온 것 같고. 야구만의 벤치 클리어링 같은 게 뭐 야구만의 문화고 또 뭐 고의사군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몸에 맞는 볼도 보복 투구 이런 것도 빈 볼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맞출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혀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는 하고 가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맞아서 나갔고 이제 뭐 언쟁이 있든 없었든 이제 좀 사과라도 해가지고 좀 좋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되는 걸 가지고 윤성환 선수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기도 했고 김태균 선수도 좀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있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게 잘잘못을 따지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윤성환 선수가 좀 이렇게 행동을 조금 잘했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모자 한 번만 만져줘도 사실 네, 뭐 그쵸? 미안하다는 표현만 했어도 손 한 번만 들어도 그렇죠. 아무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몸이 재산인 사람들인데 그쵸. 그리고 공을 던지는 입장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로는 그게 수비지만은 투수는 어떻게 보면 공을 던지는 입장이니까 공격의 입장인 거잖아요. 이 몸에 맞는 볼 관련해서는 좀 선수들의 어떤 그런 도덕 윤리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와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스포츠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사람 사는 그쵸. 즐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동업자 너무 정신이 좀 없었다는. 무슨 전쟁도 아니고 무슨 누굴 죽여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제 또 차일목 선수도 그 이후에 맞아서 또 선수 그 삼성 투수 하나 또 퇴장 당하기도 했었죠. 네, 그 김승현 선수가 또 이제 빈볼 그러니까 또 이제 몸에 맞추는 공을 던졌는데 이때 이제 또 이제 아웃 당하긴 했는데 이제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가면서 이제 차일목 선수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제 윤성환 선수가 좀 이렇게 선배긴 한데 좀 이런 점은 좀 후배한테 배울 게 있지 않나. 분위기가 안 돼.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근데 김성근 감독이 그런 그 뭐랄까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SK 감독 시절에 누구였었지? 윤기련 투수였나요? 네. 이게 선배 맞췄다가 뭐 싸우다가 나중에 더가웃 들어가면서 뭐 야 이 개새끼야 뭐 입 모양으로는 뭐 정확히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욕설하는. 가고 예, 그래서 뭐 한참 문제가 됐었었죠. 예전에 몇 년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SK 시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좀 쌓여서 더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중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해설자나 아니면 캐스터분들이 하나이글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만의 느낌인가 어떠세요, 김성석 기자님 보시기에는? 저도 종종 볼 때 이제 근데 그런 그것도 있긴 한데 특히 몇몇 캐스터랑 해설분들이 있긴 하던 것 같더라고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누구? 몇몇 누구? 아 요건 또 이제 얘기하면 어때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감독 출신의 해설위원 뭐 네, 있어요. 뭐 그 네, 뭐 저도 누군지 알죠? 네네. 아니면은 되게 많아요. 김성근 감독과 하나에 대해서 이게 좀 안 좋게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은 슬쩍 흘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팩트 폭력. 근데 네. 그 팩트가 유리한 쪽 좀 제껴놓고 불리하도록 좀 던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를 이어보면은 하나이글스가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FA 선수들도 보강하고 뭐 로저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우승 후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올해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더 차분하고 올해는 조금 더 잘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현재까지로는 안 좋습니다. 여전히 물론 승차는 극복할 만한 정도는 되지만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이제 자원이 부족해진 게 좀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제 거의 이제 올인 야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막 한 경기 투수 6명 쏟아붓고 막 하면서 이제 이제 선수들 풀을 있는 걸 이렇게 짜고 짰는데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밑에 댓글이나 이런 사람들 뭐 야구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거 보면은 다른 팀도 다 선수가 없다. 왜 김성근 감독은 예전에 특강 같은 거 하면은 선수 없다는 타령은 핑계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또 지난해에 이제 좀 이제 활약했던 선수들이 이제 뭐 권혁이랑 뭐 송창신 선수 정도인데 선수가 지금 되게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송창식이랑 권혁 빼고도 막 박정지 선수나 장민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성적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불펜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원 선수도 이제 좋았다가 그 말로 없는 한 방에 이제 우르르 무너진 다음에 또 이제 안 나오기도 했고 해서 그런 것들도 문제인 데다가 이제 투수들뿐만 아니라 야수들도 이제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는 상황에서 18일날 경기에서 정원호 선수 공을 받은 게 로사리오 선수였거든요. 아 그렇죠. 포수가 네네. 그러니까 로사리오 선수가 원래 포수를 뛰기도 했다고 하는데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주전 포수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수랑 이제 손발이 안 맞는 상태에서 공을 맞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이글스의 선수 부족, 그 자원 부족 얘기는 김성근 감독이 그런 탓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김성근 감독을 이제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온진 3년차 감독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웅용 감독이 계셨고 그 이전에 이제 한대화 감독이 중간에 경질되기도 했고 그 전에 유승환 감독이 있었고요. 하나이글스가 최근 10여 년 가까이 성적이 거의 꼴찌여가지고 선수 지명에서 되게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망주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죠. 뭐 이미 팀을 떠난 유원상 선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망주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큰 선수는 이제 올해 하주성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FA다 뭐다 뭐 트레이드다 하면서 유망주들을 데리고 온 유망주를 계속 내주는 것도 있었지만은 유망주 육성에 대해서 과연 김성근만의 잘못인가라는 거죠. 그 이전에 김웅용 감독과 한대화 감독과 유원상 감독 시절은 책임이 없냐는 거죠. 사실 하나이글스가 어느 팀보다도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빙그레 이글스 출신 사단들. 그러니까 전에 하나이글스의 코치진들은 뭐 장종훈, 송진우, 정민철 뭐 다 하나맨들이었어요. 프런트도 하나맨들이 장악을 했었고, 그러니까 감독이 와서 바뀐다 할지라도 프런트 안에 그리고 코칭 스텝 안에 그 순수 이글스맨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선수단에서는 지금 현재 김태균 선수를 중심으로의 그 이글스, 그러니까 이글스라는 거에 대한 폐쇄성이 다른 팀보다 엄청 셌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망주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유망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들을 그동안의 그 코칭 스텝들, 그러니까 감독 포함해서 김성근 이전에 그 사람들은 과연 책임이 없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고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감독 1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2회 동안 이제 김성근 감독한테 이제 전권을 맡겼던 것도 그런 이제 좀 내부 체질을 바꾸자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박정훈 하나 데리고 오면서 이제 1, 2군 나누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우승이 99년이죠. 99년이니까 거의 20년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질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좀 답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이글스는 김성근 감독의 지금 그 선수 기용 부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답답하거나 좀 팬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의 어떤 그런 과거에 좋았던 커리어도 있지만은 지금 모습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김성근 한 명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그 감독 한 명의 어떤 교체 이런 것들보다는 좀 이글스라는 팀에 대한 폐쇄성을 조금은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많이 남아. 전면적인 뭐 김성근 감독 오고 나서 이글스의 그 폐쇄성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갈등 국면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뭐 가령 그 김정준 코치, 김성근 감독의 아들. 네, 그 사람이 그 SK 시절에 되게 호평을 받았었고 그분이 그리고 그 방송에서 해설할 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글스와 성적이 안 나니까 뭐 아들을 채용했네, 뭐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닌데 뭐 그 아버지 백으로 어떻게 기용이 됐네, 뭐 여러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결된 팀의 모습보다는 뭐랄까 그 패권을 서로 누가 차지하냐에 대한 그리고 기자들도 그 기사 같은 거 쓸 때 은근히 조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이글스 뭐 김성진은 반성하시고요. 그 기존의 이글스 그 패밀리하고 얼마나 기자분들하고 사이가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자들도 기사를 쓰는 거 보면은 좀 비판 기사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지 않는가. 특히 성적이 안 좋을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이글스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비판을 할 게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성적이 그러니까 다 성적 문제긴 한데 성적이 좋으면 그러니까 나쁜 문제를 되게 덮이면서 이 얘기에 수면 위에 돌아가지 않는데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막 이제 막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김성 감독의 문제다라고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근도 문제지만은 김성근 이전에 더 내면에 깊숙한 문제들이 산재에 있다라는 건데 그걸 잘 안 건드리는 게 비판 진짜 건전한 비판은요 어떤 대안이나 객관적 시각을 갖고 견지를 해야지 자기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의 잘못된 거를 갖다 놓는 건 저는 비판은 아니라고 말건 비난이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너무 화가 나서 네네. 1승 5패가 뭐야. 저도 뭐 이해는 한다만 저도 그러니까 뭐 저도 마음은 충분히 신경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근데 일단 뭐 네, 지금 거의 삼성이랑 지금 꼴찌 다툼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혁신을 어디부터 드러낼 수 있냐 솔직히 이게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뭐 빙그레 시절부터 이어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도 비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보통 외부 사람 와갖고 내부인들 안 끼게 하고 하나이글스는 혁신하려면은 이글스 패밀리들 빼고 그 외부에 그 팬들하고 야구 전문가랑 경영 전문가 이런 사람들 붙어가지고 한번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팬으로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요. 우리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경기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주 경기가 또 이제 선중이긴 한데 이제 홈에서 주중 3연전으로 기아랑 아이고 1등 팀하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원정에서 NC와 붙거든요. 아이고 첩첩산중이네. 1, 2위와의 대결일인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3연전에서 전승을 거두고 네. 주말에 이제 3연패를 당했거든요. 기아 같은 네. 경우는 3승 3패. 네, 부산에 이제 수입을 내줘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NC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6경기에서 6경기에서 3승 3패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팀 다 썩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 우리보다는 낫네. 1승 5패인데. 뭐 하나는 뭐 지금 9위고 뭐 그쪽 팀들은 1, 2위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도 이제 조심스럽게 예언해 보세요. 네. 뭐 2승 4패 정도 하지 않을까. 2승 4패? 네. 사실 뭐 전패도 예상할 수 있긴.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아무래도 문제인 게 이제 추가 징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아노에바 선수 같은 네. 경우 경기 출장 정지 이런 것도 예상이 될 수 있죠. 24일 날인가 이제 징계위원회 열리고 이제 추가 징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그 상황에서 이제 좀 침울한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이제 기아에게 승리를 내준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타가지고 우르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우리 김성서 기자님 이번 주 경기 예언은 2승 4패. 그럼 1승 2패씩 양쪽? 네네. 알겠습니다. PD님은 어떻게 예상하시겠어요? 저는 3승 3패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3승 3패. 기아전에서는 2승 1패를 할 것 같고요. 네. 네네. 그리고 NC전에 1승 2패를 해서 3승 3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 녹음에 앞서가지고 청취자분이 저한테 이제 그 카톡을 주셨어요. 열렬한 하나이글스 팬이시고요. 그리고 네네. 올해 하나이글스 이렇게 뭐 유니폼을 응원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응원을 접어야겠다고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밴드를 몇 개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네, 그 밴드에서도 그 무관중 항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게시판에 빗발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도대체 하나이글스 어떻게 해야 될지 씁쓸한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네요.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하나이글스 소식 김성서 기자의 최강 하나였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장길문의 다른 시각.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인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